안녕하세요. A 플러스 이슈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예상과 달리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를 현저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오판에 대한 결과를 애써 부정하고 있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 1,300억 달러 중 일본 수입액은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상반기 소부장 일본 의존도는 15%로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사실 소부장 일본 의존도는 그동안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2019년 7월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100색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후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세 가지의 품목 의존도는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불화수소는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산화 비중을 높이면서 일본 수입액이 70%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에서 출자한 솔브레인은 중국에서 불화수소의 원료인 무수불산을 들여와 직접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솔브레인은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정제하는 업체였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오히려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기체형 불화수소 제조에 뛰어들었고 1년도 되지 않아 불화수소를 초고순도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ENF 테크놀로지도 고순도 불화수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 렌테크놀로지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산으로 수입처를 늘려 일본 의존도가 50% 이하 감소하며 국산화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채택해 일본 수입 수요가 사실상 0으로 전환됐다고 산업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3대 품목 이외에도 일본에서 수입하던 다양한 소부장 제품 분야에서 국산화의 진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2019년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자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시행했고 이에 따라 소부장 협력 모델을 발굴해 금융, 입지, 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50개 협력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겪으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국산화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별로 공급망의 다변화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수입선 다변화는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기업의 한국 내 생산, 투자도 적극 유치 중인데 미국 화학소재 기업인 듀포는 수출 규제 이후인 2020년 1월 충남 천안의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 2,8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훌륭하게 대응하여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의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이 아직 탈일본하지 못했다며 이를 악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지난달 우리 정부가 소부장 산업 국산화를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지만 정부가 주장한 만큼의 탈일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무역통계 품목 분류 코드에 기반한 수치이지만 알고 보니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도 포함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결과적으로 2년 전 일본의 비우호적인 수출 규제 행위가 일본에게는 자승자박이 되어버렸고 우리에게는 기술 자립과 더불어 일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수출 규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의 대한국 무역 비율 입지도 점차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한국이 육성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수출을 제한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실적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때문에 반도체 생산 못한다는 뉴스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본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어할 뿐인 것 같습니다.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 수출 규제를 일본 통상 정책의 흑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래 일본은 경제적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 불문율을 깨면서 한국이 통상 무대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해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경제의 자충수로 돌아온 것을 탓하면서 3년째 어리석은 정책에 극치라며 자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바보 같은 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 우리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소부장에서는 많은 독립을 이뤘지만 정밀 공정,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일본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용 레이저 절단기는 최근 2년 연속 일본에서 100% 수입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도포 현상기, 반도체 웨이퍼 식각 등을 위한 분사기, 웨이퍼를 절단하는 기기도 모두 일본산 수입 비중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이 합동하여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현대와 같은 4차 산업 시대에는 관련된 기술을 모두 자립할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의존도가 너무 높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쉽게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요소수 사태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의 국가의 수입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또 다른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힘과 명분도 없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잃은 것뿐입니다.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성장을 부러워하고 비난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일본의 이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 정부 역시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정책을 사용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한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보며 느낀 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시 위기에 참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기업들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A+ 이슈였습니다.